아시아 3연전의 마지막 경기 일본 그랑프리의 우승자는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였습니다. 경기에 돌입하기 앞서 퀄리파잉의 한정에 주요 고속 코너인 S와 130R의 시속 제한이 걸렸습니다. 이는 시즌 시작 전부터 발생했던 에너지 관리 불가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거론됐던 것이지만 호주와 상하이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일본 그랑프리에서 처음 게시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퀄리파잉만큼은 문제를 일정 부분 피해갈 수 있었지만 정작 훨씬 긴 시간을 달려야 하는 레이스에서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발생한 사고가 우려했던 사고 중 하나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선 퀄리파잉의 결과는 앞선 두 경기에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한 베어만의 Q1 탈락과 새로운 차량에 적응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막스의 Q2 탈락이 가장 큰 이슈로 남았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베르스타펜이 차량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발언을 했지만 통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했을 때 적응도의 문제보다 포드 엔진의 전자 제어 장치를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더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의 시즌 첫 Q2 진출이라는 희소식과 상반되는 베르스타펜의 Q2 탈락의 결과는 드라이버의 능력치보다 단순 차량 성능에 기대야만 하는 현재의 규정의 문제점을 제시할 만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게 된 반면 탑10의 대결에서 메르세데스의 프론트로우라는 시즌 초반에 당연한 결과가 나왔지만 그 속에서 안토넬리는 두 경기 연속 폴 포지션이라는 업적을 달성한 19세의 성인으로 남았습니다. 반면 항상 세컨로우라도 가져왔던 페라리는 맥라렌보다 소폭 뒤처지면서 4, 6그리드를 차지했고 알핀의 가슬리가 레드불, 레이싱불스, 아우디의 루키들을 모두 제치고 7그리드에서는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레이스는 오랜만에 출발 그리드에 설 수 있었던 맥라렌 듀오의 완벽한 출발과 페라리의 선전, 그리고 메르세데스의 폭망으로 인한 순위 변화가 대량 발생했습니다. 특히 안토넬리가 6위까지 밀려나는 거대한 실수를 했지만 메르세데스 특유의 레이스 페이스로 극복해 나갈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맥라렌 선수들이 선전하며 순위를 계속 지켜나가는 바람에 최상위권으로 쉽사리 올라가지 못했지만 앞선 순위의 선수들이 언더컷을 시도하며 일시적으로 안토넬리가 최고 선두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없을 수 없는 헤어핀 코너에서 50G 규모의 대형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긴 시간 동안 세이프티카가 발령되며 1위에 일시적으로 올랐던 안토넬리가 프리스탑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이후 리스타트를 진행했고 클린에어에서 아무런 견제 없이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안토넬리가 중반부 이후로 완전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사고 없이 순위가 결정됐는데 피아스트리가 개막 3라운드 중 처음 출전한 경기에서 첫 포디움을 차지하는 재밌는 결과를 만들었고 예상외로 상위 3개의 팀이 대등한 전력을 보이며 경기 전개에 흥미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화두에 올랐던 사건은 단연 베어만의 충돌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라핀토가 베어만을 막으러 들어가는 움직임, 두 번째는 슈퍼 클리핑 현상으로 인한 너무나도 큰 속도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의 경우는 앞뒤 선수의 속도가 동일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점은 런오프 구역이 있는 넓은 상설 서킷이었기에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치명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에 무게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단순 시속만 50km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속도 차이에 놀란 베어만은 콜라핀토를 피하려다 안쪽의 잔디밭을 밟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베리어에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무릎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MRI 검사 결과 어떤 부위에도 골절과 같은 중상은 입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굉장히 긴 직선 구간을 가진 시가지 서킷이었다면 선수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장면이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모든 관계자들이 주기적인 회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화두가 있었다면 에스턴 마틴의 완주 여부였을 것입니다. 최근 두 경기 모두 40렙 이상 달리지 못했던 에스턴 마틴인 만큼 언제쯤 완주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갔는데 스트롤은 중도 리타이어했지만 알론소가 52렙을 완주하며 드디어 11개 팀이 모두 레이스 완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의 에스턴 마틴과는 반대로 캐딜락은 두 경기 연속 2명 모두 완주에 성공, 베테랑 드라이버와 신생팀의 조화, 그리고 차량 설계의 빌드업 단계를 차례차례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키미의 2연승이라는 키워드로 마감지은 아시아 3연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중동 2연전이 취소되며 다음 경기가 5월 첫째 주에 펼쳐지는 마이애미 그랑프리가 되고 말았는데 4월 한 달 동안 앞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